안녕하세요. 빵 가르쳐주는 남자 빵트입니다. 다시 보는 실기시험 제과편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료를 계량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지금 밀가루를 계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료를 빨리 가지고 오셔서 한 번에 많이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수저를 통해서 500g을 재야 되는데 100g, 200g, 300g 천천히 도달하지 마시고요. 빨리 450, 460, 470까지는 쿨하게 수저를 이용해서 털지 마시고요. 수저를 이용해서 빠르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설탕 또한 600g인데 100g, 200g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앞에 놓으신 다음에 쭉 부어 넣으면서 수저로 부어 넣으면서 빨리 도달을 하셔야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600 혹은 500을 딱 맞추는 연습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엄청 지나갑니다. 자꾸 뺐다가 넣었다가 여러분들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이라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서 손이 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자, 지금은 달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달걀은 18알 정도 필요할 텐데 시험 감독관이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 개수대로 가져오시면 되십니다. 시험 보실 때는 가져오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이때 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작은 재료들을 계량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때도 유산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0점을 꼭 맞춰주시고요. 그람이 별로 안 됩니다. 4g, 2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계량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빨리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소수점으로 표현되어 있다든지 홀수로 숫자가 되어 있다면 옆에 보시면 괄호로 짝수 숫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짝수로 계량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써져 있다면 감독관들이 몇 g으로 계량하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니 당황하지 마시고 눈에 잘 안 보인다면 괄호를 확인하시고 그래도 잘 안 보인다면 감독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유지를 계량할 텐데요. 저는 유지를 버터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 혹은 변리법처럼 유지를 나중에 희생 반죽에 써야 되는 재료들은 꼭 소볼이 아니라 중볼에 계량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저만이 드리는 팁인데 꼭 중볼에 계량을 해주세요. 요건 나중에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팁으로 적용될 겁니다. 자, 지금 3분가량이 됐는데요. 천천히 함에도 불구하고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에 조금 더 속도를 낸다거나 재료를 가지고 오는 시간까지 더 하더라도 오늘 시험 봐야 되는 총 6분 중에 충분히 계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량을 한 번에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꼭 모두 계량을 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븐 이어를 해야 되고요. 오븐 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처리를 할 겁니다. 오늘의 전처리는 달걀을 깨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달걀을 깨놓을 때 무게를 재야 되는데요. 어떤 감독관들은 그냥 몇 알 그냥 다 쓰라고 하기도 하니까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감독관 말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을 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으깨면서 깨시면 안 됩니다. 내가 힘으로 우지끈 깨는 게 아니라 가볍게 똑 갈라주는 느낌으로 가볍게 똑 갈라주는 느낌으로 갈라주셔야지 그래야지 껍질이 잘 안 들어가는데요. 너무 우지끈하게 되면은 껍질이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절대 나는 달걀 껍질이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꼭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껍질이 튀었나 파편이 튀었나를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저만의 팁이 있다면 우리 오늘은 전란을 쓰기 때문에 노른자 흰자가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변리법 할 때는 노른자 흰자를 꼭 잘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때 달걀을 많이 깨는 공리법 할 때에도 웬만하면 노른자가 안 깨지도록 예쁘게 깨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저는 그냥 18알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자, 이제 전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채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산지를 꺼내 줄 겁니다. 자, 가루채를 치실 때 저희 다른 볼에다가 채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재료들이 볼 테두리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유산지 위에다가 깔끔하게 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료 섞을 때 유산지에 있어야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넣기도 편합니다. 자, 지금 바닐라 향을 박력분에 넣어주세요. 소금은 설탕에 넣어주시고 반대였네요. 자, 그런 다음에 채를 치셔야 됩니다. 채를 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박력분과 바닐라 향, 다른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게끔 해주는 게 지금 채 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보관상의 이유로 가루들이 좀 덩어리가 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건 저만이 드리는 팁인데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서 치게 되면은 옆으로 새어나오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치셔야 됩니다. 빨리. 요런 데서 너무 천천히 쳐가지고 천천히 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자, 그리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저는 그냥 주걱으로 좀 정리해주거나 아니면 계속 치면서 가는데 마지막에 덩어리가 남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계속 치면 여러분들 이게 채가 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주걱으로 빠르게 치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채를 치면서 하나하나 풀리면서 재료가 섞이고 그리고 가루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나중에 저희가 재료를 만들 때 반죽을 섞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저는 이렇게 살짝 덮어서 끝부분만 살짝 접어 놓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유산지를 들어서 다시 어떤 볼에다가 옮기거나 그러시면은 우리가 공기 들어간 돌이 다 어그러지겠죠. 자, 그리고 팬닝 준비인데 오늘은 3호 1, 2, 3호짜리 케이크 틀 4개를 준비하실 건데요. 이때 꼭 여러분들 냉판에 올려놓고 준비해 주세요. 이걸 개별적으로 놓으셨다가 나중에 팬닝 다 하고 재료 반죽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냉판을 준비해서 옮기지 마시고요. 이게 자리가 공간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틀을 계속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냉판 위에다가 4개를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밑면을 자를 텐데요. 절반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정확하게 접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적당히 끝선만 만든다면 빨리 접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끝선 맞춘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인데 이제 가위로 선 안쪽을 자를 겁니다. 선 안쪽을 자를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 너무 정교하게 너무 예쁘게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좀 각져도 괜찮으니까 빠르고 쿨하게 쭉쭉 자르셔야 됩니다. 이걸 완전 정확한 원으로 자른다고 해서 추가 점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모났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쿨하게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종이는 바로 빼주신 다음에 자, 이제 옆면을 자를 건데요. 이때는 칼이 필요합니다. 커터칼. 여러분들 커터칼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길게 한번 접어 주실게요. 길게 한번 접으실 때 이때는 좀 양끝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손톱으로 확실하게 라인을 잡아 주셔야 돼요. 자를 부분은 손톱으로 확실하게 라인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칼을 들어가셔서 앞뒤로 슬금슬금 조심조심 체크하면서 쭉 잘라주세요. 확 밀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3분의 1 다시 접고요. 다시 위에서 3분의 1을 가볍게 접어주신 다음에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 맞는다면 살짝 다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가볍게 3분의 1, 또 3분의 1 접어서 이것도 막 100%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손톱으로 확실하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잘 잘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잘 잘려요.
자, 그다음에 두 장인 걸 확인하고 앞뒤로 쓱쓱 자연스럽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두 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쭉쭉 잘라주세요. 여러분들 손톱으로 확실하게 누르지 않으면 잘 안 잘립니다. 여러분들 자르다가 울어요. 그럼 또 찢어지고 고생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cm 정도 두께로 접어 주실게요. 이때는 너무 세게 안 누르셔도 되고요. 1cm로만 가볍게 접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잡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 주실 건데, 여러분들 저렇게 경계선을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자, 너무 정교하게 너무 칼같이 자를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정교하게 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팁이 있다면 저희가 접어놓은 그 선보다 조금 더 자르는 게 저만의 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장씩 빼셔가지고 원형으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장을 다 두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끝부분이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일단은 네 장을 다 씌워주시고요. 자, 이제 두 장으로 자를 건데 절반을 자르지 마시고 적당히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겹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앞 가운데 뒤, 앞 가운데 뒤, 그리고 또 앞 가운데 뒤, 저렇게 겹쳐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또 너무 아슬아슬하게 자르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종이 이제 밑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씩 잘 확인해 주시고요.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팬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반죽을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자, 달걀 중탕을 할 거예요. 저는 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배볼에다 했기 때문에 중탕물은 대볼에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원래 중탕은 물이 그 위에 있는 재료가 있는 볼에 닿으면 안 되세요. 초콜릿이나 그런 거 할 때는 그렇게 예민하게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달걀 같은 거 중탕하실 때는 조금 물이 닿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대신 그럴수록 더 익을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도구를 써야 된다면 저렇게 행주로 닦아가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휘포로 가볍게 깨주신 다음에 가볍게 돌려주세요. 대충 절반 정도 섞였다 싶으시면은 이제 설탕,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항상 재료 넣을 때 여러분들 주걱으로 싹싹 긁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꾸 털고 나서 주걱을 가져오지 마시고요. 부으면서 주걱으로 긁어주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넣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섞어주세요. 설탕을 제대로 섞지 않는다면 우리 노른자가 설탕을 먹어서 결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결정화들은 중탕을 해도 녹지 않고요, 나중에 제품 만들었을 때 돌덩이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중탕물에 올려서 이제 저으실 건데요. 왼손에는 장갑을 끼시고 왼손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휘포로는 바닥을 살살 긁어주면서 계속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대가 되시면 안 돼요. 왼쪽 손을 가볍게 잡고요, 오른쪽 손을 세게 돌리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볼이 막 움직여가지고 중탕물이 쏟아질 수도 있으세요. 고정하는 왼손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오른손을 가볍게 섞어주세요. 자, 조금 가까이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설탕과 달걀을 섞게 되면은 노란빛에 좀 액체감이 들 텐데요. 중탕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주황빛에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너무 세게 저으면은 또 그 중탕되는 그 온도의 시간보다 휘퍼가 자꾸 돌아가지고 식히는 그런 속도가 더 빨라서 중탕이 생각보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바닥을 전체적으로 긁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확실하게 다 그어주도록 하실게요. 자, 그리고 너무 힘차게 저어서
달걀물들이 막 벽면을 막 휘잉휘잉 막 파도 치듯이 타고 올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으세요. 나중에 중탕하게 되면 그쪽 그 얇은 부분들이 이제 익기 편해가지고 가볍게 섞어주시다가도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손으로 표면을 잡은 다음에 비벼봤는데 요건 저만의 팁입니다. 저 때 이렇게 표면만 잡아서 손으로 비벼봤을 때 뜨뜻한 느낌이 든다면 제가 목표로 하는 50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보통 저희 달걀을 중탕할 때는 42도 정도를 맞추는 편인데요. 저는 40도 후반이나 50도 초반을 맞추는 편입니다. 이유는요, 우리 나중에 써야 되는 믹싱볼이 차갑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믹싱볼을 또 데피고 그럴 귀찮게 하지 마시고 달걀을 잘 휘핑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좀 주황빛이 도는 게 느껴지시나요? 또 휘퍼로 돌리다 보면은 조금 끈적한 식감도 끈적한 느낌도 받을 수 있으세요. 자, 다시 설명으로 돌아오면은, 자, 순수한 달걀은 32도 정도일 때 공기 포집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설탕, 소금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42도 정도로 맞추는데요. 저는 여기에 또 날도 춥고 믹싱볼은 항상 차갑기 때문에 한 52도 정도로 맞춰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실게요. 자, 마지막이 될수록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5분가량을 휘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왜 이렇게 안 되지? 천천히 하다가 이때 대충 하다가 익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탕 물의 온도는요,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게 하면 안 되세요. 세게 하면 달걀이 익기가 쉽기 때문에, 물이 바글바글 끓기 직전 온도, 물이 바글바글 끓는다면 불 세기를 좀 줄이셔서 잠잠하지만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중탕물 온도, 상태가 제일 좋으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좀 아직 차갑고 미지근한다고 느꼈는지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치면 안 돼요. 이때 지쳐가지고 대충 섞다가 이제 벽면이나 아니면 바닥에 늘러붙어서 익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체크 잘 하시면서 골고루 계속 섞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이게 양이 한참 많다면 불을 더 세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 온도 세기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좀 뜨뜻해진 것 같아서 온도를 재보고 있습니다. 온도를 재실 때는 여러분들, 자, 불 위에서 재면 안 되고 불에서 꺼내 놓으신 다음에 재셔야 돼요. 불 위에서 재다가는 익을 수 있어요. 자, 아직 40도입니다. 아직 40도라서 저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중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간과하거나 조금 대충 섞다 보면은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시면서 섞어 주실게요. 자,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주황빛으로 많이 도는 게 느껴지시나 모르겠네요. 앞으로 다시 돌리셔서 색깔 변화를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품을 만드실 때는 눈으로 보는 그 상태 변화를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손으로 따로 만지지 않거나 뭔가 온도계를 측정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한 8분가량 돼가고 있는데 아까 뭐 준비하는 시간 빼고 한 7분가량 지금 휘핑을 하고 있네요. 다시 체크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서 뜨뜻한 느낌이 들어서 재봤더니 아이쿠야 56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체크를 잘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달걀 반죽 휘핑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주걱을 써서 다 긁어 내리실 때 주의하실 거는 혹시나 익은 것들이 있나 혹은 달걀 껍질이 있다면 싹 긁지 마시고 그 부분들은 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시간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략 한 4분에서 5분 정도 치게 될 텐데요. 자, 색깔이 지금 주황빛 그리고 부피감이 낮은 거를 확인하시고요. 점점 이 제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많이 부풀어 오를 거고요. 색깔은 아이보리색을 넘어서 거의 하얀빛이 될 때 정도로 돌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요. 지금 불을 끈 상태에 중탕물을 버리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 그 불을 끈 상태에다가 버터를 올려 놓으셔야 됩니다. 버터를 올리셔서 다 용해 버터가 되도록 녹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실 게 있는데 버터 온도를 55도에서 60도로 재는 경우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재지 않으셔도 버터가 딱 녹는 온도에서 온도만 유지한다면 그게 딱 55도에서 60도 정도로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용해 버터니까 버터가 다 녹아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너무 차갑지 않고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어느 온도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점점 1분 15초, 16초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점점 연해지는 느낌이 좀 드실까요?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신다면 우리 앞에 살짝 돌려보셨다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을 하시거나 하시게 된다면 이 제품 하나만을 계속 두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돌리고 있는 과정 중에 다른 재료를 계량한다든지 다른 반죽을 돌린다든지 충탕을 하고 있다든지 무언가 다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정도 이 작업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걸 예측하고 계셔야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많이 아이보리 색깔로 변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제 휘퍼 자국들이 살살 보이고 있네요. 저 옆에 파도 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휘퍼 자국이 살살 보이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저는 저 휘퍼 자국이 얼마나 꾸덕해지냐, 얼마나 강렬하게 남냐 이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손으로 찍어보거나 휘퍼로 주걱으로 들어서 보진 않는데 오늘은 좀 이따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퍼 자국이 좀 더 강렬해진 거 보이시나요? 가운데를 보시면 안 되시고 벽 쪽에 그 휘퍼 자국들이 겹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찰랑찰랑 철퍼철퍼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질감들이 액체감이 있다가 좀 꾸덕해지는 느낌, 좀 더 돼지는 느낌, 꾸덕해지는 느낌들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꾸덕함을 보셔야 되세요. 자, 점점 많이 하얘지고 있습니다. 3분을 돌파하고 있고요. 많이 하얘지고 있네요. 자, 휘퍼 자국들이 더 강렬해지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걀의 공기는 무한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일정 이상 들어가다 보면은 이젠 되려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 중간중간 잘 체크해주세요. 자, 가운데 부분이나 보시면은 휘퍼 자국이 남아있는 게 보실 겁니다. 자, 떠서 떨어뜨려 봤을 때 이 떨어뜨린 반죽들이 수평선으로 몇 초 만에 지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거의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죠. 천천히 한 4초, 5초 만에 사라지고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저는 또 부족하다 느껴서 더 돌립니다.
자, 대략 한 30초 정도씩 더 돌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도 잘 보시면서 지금 가운데에 휘퍼 자국이 남아있죠. 자, 떠서 떨어뜨려 보시면은 꾸덕하게 남아있는 거 좀 보이시죠?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자, 이제는 안정화로 돌립니다. 1단으로 한 20초 정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 과정은 빠르게 돌려서 속에 들어가는 큰 기포도를 작은 기포도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달걀 베이스라면 이 과정들이 항상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전란 반죽이라든지 머랭을 돌릴 때라든지 말이죠. 자, 이제 중탕에서 녹아있는 버터를 빼가지고 바닥 물기를 꼭 닦아주세요. 여러분들 중탕에서 뺀 다음엔 꼭 바닥을 닦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꼭 휘퍼를 준비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휘퍼 써야 된다고 가져오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믹싱볼에다 바로 가루를 뿌리고 섞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볼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볼에다 옮겨놨는데 나중에는 믹싱볼에서 그냥 하시면 되세요. 자, 가루를 털어줄 건데요. 자, 너무 살살 털면 안되고 너무 팍 떨어뜨려둬서 안되고요. 저기 탈탈탈 털어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놓아주시면 되시고요. 빠르게 접어서 빼시고요. 자, 이제 무조건 대각선과 바닥을 퍼올리셔서 가루를 퍼트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가루를 덮으면 안됩니다. 대각선 바닥을 긁으셔서 가루를 퍼트려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퍼트리냐? 지금 위에 자꾸 보이고 있는 후 불면 날아 같은 가루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퍼올리면서 퍼트려 주셔야 돼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가루를 들어서 퍼트려 주셔야 돼요. 덮으면 안 됩니다. 덮게 된다면 그 덩어리진 가루들이 어딘가에 숨어들어요. 그럼 그것들을 또 찾아다니라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루를 들어서 퍼트려 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너무 가루를 많이 섞게 되다 보면 반죽이 또 기포가 죽어요. 그래서 물처럼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절대 안 되고 꼭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지금 날가루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가루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대각선 바닥을 섞으시면서 옆면에 가루가 튀어나온다면 가볍게 섞어주면서 완벽하게 섞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한 3분의 1씩 쭉쭉 저어가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다 돌려서 확인됐다 싶으면 딱 멈추셔야 돼요. 언제까지 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저어주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자, 90도 돌려서 바닥을 한 번씩 뒤엎어보면서 가루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없는 것 같아서 이제 확인하고 딱 끝내시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가루가 있다면 유지 있는 쪽에다가 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반죽을 저렇게 긁어서 퍼 올려주시고요. 자, 상당히 꽤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희생 반죽이라 해서 너무 조금 넣으시면 안 되고요. 본 반죽의 3분의 1까지 넣으셔도 되니 꽤 넣으시고 나서 휘포를 박으신 다음에 확실하게 저어주세요. 주걱으로 섞지 마세요. 안 섞입니다. 섞이다가 기포가 다 죽어요. 빨리 휘포로 섞으셔서 10초 내로 빨리 끝내신 다음에 휘포 빨리 터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걱으로 싹 긁어서 넣어 주실 겁니다. 자, 요렇게 섞어 주셔야 됩니다. 희생 반죽 쓰실 때는 이 반죽의 물리적 성질이 비슷해야 돼요. 질감과 온도가 비슷해져야 되기 때문에 희생 반죽이라고 너무 조금 넣어서 용해 유지 섞었더니 물처럼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섞는 거기 때문에 대각선 바닥 또 옆면을 3분의 1씩 길게 섞어 주셔서 완벽하게 100% 섞으려고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또 대각선 바닥 뒤엎으셔가지고 다 섞였다고 판단이 되시면 딱 멈춰 주셔야 되십니다. 이때는 좁게 섞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길게 섞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서도 혹시 너무 물처럼 변하지 않는지, 지평선처럼 반죽들이 싹 사라지지 않는지를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도 더 섞을지 말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자, 지금 좀 많이 섞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끝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꾸덕꾸덕하게 휩 자국이 남아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 물을 쟀습니다. 비중을 재야 되는데 제가 비중컵에다가 104g을 쟀습니다. 여러분들 수평선에 맞추셔야 되세요. 수평선에. 물을 볼록하게 넣으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러면 반죽을 저렇게 넣습니다. 자, 한쪽으로 떨어뜨려서 살짝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해주신 다음에요. 자, 주걱 긁어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탭탭 치신 다음에 주걱 정리하신 다음에 눕혀서 싹 긁어서 테두리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요때 주걱을 너무 팔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테두리 정리하시고 옆면은 손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자, 무게를 재겠습니다. 5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50 나누기 104를 하게 되면요. 자, 0.48이 나왔어요. 저는 평소에 0.4를 목표로 하는데 조금 높았네요. 좀 많이 섞은 감이 있긴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0.4를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반죽을 빼셔서 손에 반죽을 닦으신 다음에 이제 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닝 하실 때에는 저 마지막 하나의 틀이 살짝 삐죽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옆으로 빼놓으시고 이제 볼로 긁으시는 겁니다. 자, 볼로 뜨셔서 주걱으로 싹 긁어서 떨어뜨리고 주걱을 이용해서 내가 쭉 컨트롤하면서 부어주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적극적으로 주걱을 긁어서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싹 긁어내려서 처음에 넣었던 양과 비슷한 양이 들어가게끔 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뜬 거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쭉 넣으시면서 양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저기 첫 번째 틀에 좀 반죽이 묻어서 에러지만 반죽은 여러분들 깔끔하게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 묻어 있는 것들을 떨어지지 않게 잘 보셔야 되세요. 저기도 자꾸 떨어질라 하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앵글이 나올까봐 확인을 못했는데 원래는 저렇게 왼쪽 오른쪽 고개를 꺾으셔서 반죽이 떨어지는지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저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제는 반죽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싹 긁어서 넣어 주시고요. 자, 공리법의 단점이 있다면 팬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수록 저 벽면에 있는 반죽들이 기포가 확 죽어버려요.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저 아이들이 너무 샛노란색, 너무 진한 색이 된다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반죽의 양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위험하겠죠. 자, 저 손가락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높이를 보실 때 저 벽면을 보라는 뜻입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벽면을 보셔서 체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가운데를 보면 눈이 잘 안 보이십니다. 벽면의 높이를 보셔서 넣어주시고요. 자, 저렇게 나중에 넣는 반죽들은 좀 비중이 높을 수 있으니 가볍게 이렇게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샛노랗다면 아예 그냥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양을 맞춰서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리면 안 되고요.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가운데 살짝 섞어주세요. 또 너무 많이 섞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팬닝이 다 끝나면요. 이제 오븐에 넣을 텐데요. 자, 저때 이제 틀에다 살짝 올려 놓으신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칠 건데 문을 열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엔 틀을 넣으면서 탭을 칩니다. 틀을 넣으면서 탭, 틀을 넣으면서 탭, 또 틀을 넣으면서 탭 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위치를 잘 넣어 주시고요. 닫고 25분 이상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촬영을 잘못해서 빠르게 찍혀버렸는데요. 자, 이때는 다 익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운데 부분을 눌러보셔서 수분감이란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색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색깔을 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눌러서 탄탄하게 올라온지 확인하시고 수분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분감이란 눌러봤을 때 물 묻은 스펀지 수세미처럼 푸슉푸슉 소리가 나면 안 되고요. 공기 빠지는 소리가 없이 탄탄한 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품 나왔으면은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저렇게 가운데를 잘라 봤을 때 균일하고
무언가 섞이지 않고 잘 퐁신퐁신하게 만들어졌는지 보셔야 되고요. 저때 너무 빵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러스트 부분이 너무 넘으면 안 돼요. 자, 떼볼게요. 아, 뜨거. 자, 여기까지였습니다.